네, 다음 소식은 뭐를 해야 되나요? 뭐라.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말씀을 하셨던 초월적 외교 관련된 얘기를 그 얘기? 네,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관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 네. 문정인 전 지금은 세종연구소 이사장인데 전 특보였죠 그 전에. 이 양반이 그렇게 우리가 트럼프 밀어야 된다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더니 말이야. 응? 아니 이분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랬으니까. 이건 사실 12일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얘기가 그 외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설 경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초월적 외교가 한국의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11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아사히하고 한 거예요. 네. 극우신문하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은 한없이 커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전선과 안보 부담입니다.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이거는 일본 애들이 굳이 문재인 특보를 와서 문정인. 네. 문이면 다 이제 문희정하고 문재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실 이게 자연인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그게 그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와서 물어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가 정말 이런 방향을 요구한 것일까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나온 건데 이 인터뷰에서 방금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면 평화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저는 그 문정인 특보가 이 부분을 대놓고 내세워가지고 이 문항만을 주제로 얘기하진 않았을 걸로 봐요. 뭐 적절한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균형 했겠죠? 얘기도 했었고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야. 미국 편에 펴면 평화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중국 편에 서게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는 했겠죠. 어떻게 딱 물어봤다고 한국은 미국 편에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미일 외교국방 장관들은 남중국해 진출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 들어왔는데 한미 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왜 중국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냐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특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 지금 어느 한편에 서서 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사실 다이렉트로 지금 북한하고 맞서야 되는 건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 안보 부담은 누가 질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를 한 걸 갖다가 한국은 미국 편에 설 의사가 없다라는 대목을 뽑아내 갖고 약간 쉽게 말해서 이상하게 이걸 꼬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한국이요. 미국 편에 안 선대요. 이러고 꼰질르는 거지. 그리고 이 말한 두 번째 사안에 한국이 최전선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최전선이고 한국은 뭐라 그러지? 그냥 레이더기지? 뭐? 레이더기지. 아니면 뭐 방파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헐.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최전선에 있고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직접 대치해야 되는 안보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쓸까 말까 하다 같이 끼워 넣어 준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일본의 일본 안보로서의 역할은 없어. 없다라는 부분을 결국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다 또는 선언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야 한반도 평화에 니들은 낄 자리가 없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금 동아시아 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니들 역할 없어.
한국이 그걸 맡아서 그 역할을 할 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자, 문정인 특보의 특징이 에둘러 말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문정인 특보는 굉장히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그 정식 그 기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지만 쿼드 참여 여부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특정국가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쿼드 의미 없다는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또 사실 쿼드와 관련해가지고 질문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 회의 이렇게 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문정인 그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거기서 아니 한국 정부가 쿼드에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쿼드에 들어오라고 했다 카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하더라. 근데 문정인 이사장님이 바로 대놓고 다이렉트로 끊었어요. 아유 한국 정부가 쿼드에 관여할 이유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왜냐면 식으로. 지금 호주나 중국, 이게 호주나 인도도 사실 쿼드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하고 지금 미국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뭐냐면 인도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미국 함선들이 지나가면서 통보 안 하고 그냥 통과해 버렸거든. 인도 영해를. 그래갖고 야 이건 트럼프 때도 없었던 이 인도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갖고 인도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니네 코드 나 의미 없다고 보이는데 아직 빡이 돌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간 내용을 아니 이거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를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어디 뭐 우리 국방부에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내가 보기에 특정 국가 배제하는 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얘기한 건데 청와대 공식 입장이냐고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청와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대잖아. 그렇죠. 미국도 굳이 쿼드에 들어올 필요 없어. 왜? 원래 이거는 일본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걔가 뭐 밥도 사고 비행기 값도 대고 그래. 밥도 사고 비행기 값도 그래, 일단 와갖고 자리 그렇지. 한번 빛내주시면 좋다 그래갖고 그냥 참석자 들린 거고 사실 그 합의문도 지들 멋대로 써서 한번 읽어준 거지. 그렇게 뭐 크게 의미 갖고 있지도 않아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그 심정을 보여준 건데 일본은 어떻게든 쿼드 안에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죠. 쿼드로 우리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밀리고 있는 외교상의 난맥점을 풀어가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질문에 안 넘어오니까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한국이 친중 성향으로 비치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면 네. 친일하리? 친중성으로 비치기 싫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친일해야겠어? 근데 니네 맥주 사 먹어 줘야 되는 거야? 웃긴 게 이거는 사실은 극우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나라가 친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를 선회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은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덧붙인 얘기가 나는 이것이 한국이 사는 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개인 의견인 거야. 네. 이 초월적인 외교라는 단어가 이런 게 뭐 어디 있기나 있었어? 근데 약간 스위스 같은 중립국 이런 아니지. 얘기인가요? 중립적인 외교나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갈등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초월. 그러니까 무슨 슈퍼야, 슈퍼 우리가. 그러니까 등거리나 어떤 스위스식의 중립은 거리두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거리두기잖아요. 우리는 한 발 뺄래요인데 초월적 외교는 한 발 빼는 게 중립이 아니고 야 내가 위에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자, 내 밑으로. 내가 정리하는 대로 해 이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지. 중립국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쪽 저쪽도 편 안 든다는 거야. 그럼 비겁한 외교인 거고. 발 빼는 거 약간 한 발 빼고 이러고 그리고 눈치 보는 거죠. 막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시달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굴욕 외교인 거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초월적인 외교라는 거야. 미국이 뭐라 그러든 중국이 뭐라 그러든 주변에 어떠한 요구를 받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칭찬받아야만
마땅한 발언인 겁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무슨 뭐 문재인 특보가 뭐 청와대 관계 없이 뭐 미국. 일방적인 얘기로 뭐 국제 입장을 곤란하게 아니 그럴 거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 이 새끼들아. 왜 퇴임한 사람한테 물어봐 놓고 그 사람 얘기를 갖고 마치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 어머, 기사 쓰는 게 토착 외구들하고 똑같은 방식이네.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어요. 당정청 관계자가 그러던데. 관계자였는데 전 관계자잖아. 어? 아니, 관계자가 그러던데 이러면서 청와대에 계속 물어보잖아. 나도 청와대 관계자야. 청와대 그 청원 6번이나 했어 나도. 무슨 어?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청와대 관계자야? 그럼 공식적으로 청와대 업무에 관련 있잖아 내가. 청와대 관계자인 송명훈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답변하십시오. 이게 토착 외구가 하는 그렇지. 짓아니에요. 뭐야 이게 나한테 와서 인터뷰를 해봐 아사히야. 갑자기. 나는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줄게. 그러지 마. 버릇 네. 나빠져. 아니 근데 버릇 사실은 맞아? 지금 안 돼. 문정인 이사장이 병따개라도 받을까 기념품으로?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월적 외교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떤 나라에 뭐 복속이 돼 있다거나 뭐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 자체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서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다 얘기해서 그건 뭐냐면 한반도 주변에 니들 배 보내지 마. 미사일 배치하지 마. 괜히 뭐 날아다니면서 전투기 띄우지 마. 우리가 안 참어. 대신 여기가 안전지대니까 이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한국 영해 주변을 건데 뭐 대만에서 싸우시면 대만 가서 싸우고 하는데 옛날 뭐 노일 전쟁, 척일 전쟁 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리전 할 생각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해줬어요. 했어요. 문 이사장은 현재 일본의 외교에 대해 최근 일본 외교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가 있나 얘네들이.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이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일본의 미국 편들기는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신냉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한일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서 일본한테 야 니들 그렇게 지금 미국에 딱 달라붙어 있지만 너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져. 정신 그렇지. 챙겨.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조용히 빠져 있으면 한국이 생각금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네가 독도 도발 안 하면 러시아도 쿠릴열도 도발 안 하게 우리가 중간에서 다 해줄 능력이 있어. 근데 네가 여기저기 함부로 쑤시고 다녀서 책임을 못 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문정인 이사장님의 말이 참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아, 참 그냥 시원시원하긴 한데 이분이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걸 못 봤는지 내가 보기엔 그걸 본 사람이 있어? 나. 아니.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바뀌고 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분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전문가였던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다 그랬죠. 송 작가님 빼고. 그렇죠. 우리만 우리만 사실 그렇지. 우리만. 난 아직도 8월 달에 돌아올 거라고. 에이, 알았어. 없던 얘기를 할게. 나만 간직하고 있을게. 네. 가슴 속에 의식 속에 없어야 해요. 말을 하지 마음 마세요. 속에도 없어야 돼요. 기억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네. 예. 겸손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 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총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특보의 얘기를 이렇게 트집 잡아서 난리를 치는데 일단 인터뷰 주체가 아사히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말 너무 잘하셨는데 왜 그러니까 왜 이걸 왜 문제 투지자지? 있다고 우리 언론들이나 포탈이나 뭐 SNS에서 지랄지랄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외구질이에요. 솔직히 이분이 이 현직의 고문으로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못하죠. 청와대 부담되니까 현직 나와서 그거 언론 아사히한테 제대로 한번 가르침 준 거잖아.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정부에 부담을 주고 무슨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 없어. 아이 토착 외국 언론이니까 지네 본국 심기 건드릴까봐 지레 짐작하야 빌빌 기는 거지. 근데 아까 그 대사 얘기도 그렇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이런 거 보도도 못 한다니까. 왜요? 그러면서 막 그럴 거야. 야 요즘 한국 왜 이렇게 기사가 세? 왜 이렇게 입장이 단호해? 이거 이대로 내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들이 알아서 편집하는데 왜 토해들은 여기서 시키지도 않은 거래 갖고 이거 보고 그거들이 야 지네들은 안 썼는데 야 너 이런 거 한국에서 기사 나왔는데 왜 우리 일본에는 이런 기사 안 써? 왜 이런 데 대해서 대사 소환 조치 안 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항의 안 해? 그거 대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본사에서 야 이 새끼들아 시키지 않은 기사는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잡이 노릇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 안 시킨 짓을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여기가 부족해. 자기 머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과잉 충성을 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덤벼들어. 주인님 좋아하시겠지? 저희 그러면 결국 주인님 점심시간에. 죄송해요. 네. 발길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쩐지 오늘 똥이 등장을 안 하잖아. 나는 겁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때리시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만큼만 써. 지금 일본이 어떻게든 사정해가지고 주는 지금 만큼만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쓸데없이 충성하는 바람에 더 안 좋아진다. 지금 눈치 살살 보면서 어떻게든 지금 관계 개선해야 되는데 니들 기사 때문에 지금 일본 외배들이 이 걔네들은 일베가 아니고 외배야. 외배. 일베는 우리나라 애들이고 외배. 이 외배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여론만 조금 잠잠하게 해놓으려 그러면 니들이 받아 쓰는 바람에 이게 미필적으로 니네 본국을 힘들게 만드는 짓거리라고. 근데 머리가 없어서 말해줘도 몰라. 원래 앞잡이들 특징이야. 멍충해. 멍충이. 예. 혹시 저한테 이 작가보다 누나냐고. 예, 제가 누나예요. 이 작가보다 2살 누나. 갑자기. 왜? 그게 왜? 나이를 커밍아웃하고 그러세요. 네. 아니 걔는 나보다 동생인데도 너무 금방 져 나한테. 사실 제가 문화나보다 조금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누나 같아요 평상시에 네. 보면 느낌. 인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런 걸로 그렇죠. 치자고요. 네. 네.